매주 월요일 정치 이슈를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는 영식당에 여러분들을 초대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영식당의 두 대표 이상민 크리에이터, 박영식 정치 시사이터 두 분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괜찮습니까? 뭐 괜찮습니까? 좋습니까? 상황. 상황 괜찮습니다. 네, 어떻게 네. 박영식 에디터도 괜찮습니까? 예, 좋습니다. 갑자기 너무- 대뜸 이렇게 뭐가 괜찮습니까? 너무 좋습니다. 네네네. 뭐 개인적으로 제가 뭐가 있는데 우리 이상민 우리 PD님 네. 잘하시는 것 같은데. 네네네. 왜냐하면 많은 네. 분들이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우리나라에서 독보적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 이상민 네네네. PD님. 걱정되시면 소개팅을 좀 시켜주십시오. 소개팅요? 네. 결혼도 안 하셨나요? 아, 외롭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그 상황이 아니라 최근에 있었던 네. 좀 아쉬웠던 아, 그런 괜찮습니다. 결론에 대해서 아닙니다, 말씀하시는 아닙니다. 거죠? 예, 다들 소개는 네네네. 드릴 수는 없는 아, 거고 네. 최근의 아픔은 네. 소개팅 까인 거밖에 없습니다. 상당히 아쉽기도 하고 아쉽습니다. 몰라준 네. 사람들이 좀 억울하기도 하고 아마 후회할 거예요. 네, 그 말씀 드리면서 네.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각 당 다 전당대회 지금 아주 열기가 뜨거운데요. 특히 민주당 얘기부터 먼저 해보면 민주당은 최고위원 선거 컷오프 발표가 됐습니다. 13명 후보 중에 5명은 컷오프 되고 8명은 본선에 올랐습니다. 자, 본선에 오른 후보들 몇몇 살펴보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예, 박영식 에디터. 아까 우리 뉴스픽에서도 잠깐 네. 소개가 됐습니다만 이 최고위원 후보들의 몇몇 중에 저는 그냥 가장 눈에 띄는 건 이제 정봉주 후보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원외 중에 유일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나머지는 다 이제 현역 의원들이고 결론적으로 이제 현역 프리미엄을 이 네. 당내 선거에서는 무시할 수 없다. 네. 이제 요게 하나 이제 보인 것 같고 정봉주 후보를 제외하고는 뭐 이제 오늘 오전 조간을 보더라도 민주당 최고위원 이제 경선에 대해서 너무 이제 앞에 시작을 이재명으로 시작해서 너무 이재명으로 끝나는 거 아니냐. 네. 당을 위한 선거인데 어떤 특정인을 위한 선거가 아니지 않느냐. 이제 이런 비판들이 일단 많이 보이는 것 같아서 정봉주 후보가 뭐 앞장서서 투쟁하겠다. 탄핵하겠다 이렇게 좀 강한 투쟁력을 보이면서 당을 위해서 싸우겠다라는 그 차이가 있었다는 것 좀 보이고요. 정견 발표에서 있었던 여러 메시지들 종합적으로 어제 좀 만나봤는데 역시 현역의 벽이 얼마나 견고한지를 좀 느낄 수 있었고 더불어 말씀드립니다만 저희가 지난주에도 이제 그 최고위원 경선 어떻게 될 것 같냐 네. 이 질문이 있었는데 역시나 그 자신이 어떤 것을 당에서 해내겠다 비전과 가치보다는 누가 더 이재명과 가까운가? 뭐 그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누가 더 네. 이재명을 잘 서포트할 수 있는가? 네. 근데 이게 참 아쉬운 게요. 당대표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거든요. 네. 근데 너무 앞장서서 최고위원분들께서 이재명 말씀만 하시니까 이따 뒤에 저희가 얘기 나누겠습니다만 여타 다른 두 후보께서는 좀 마음이 좀 씁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네. 본선 가서도 아마 이 기조가 이어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 좀 들었습니다. 네. 이성윤 후보가 현역 의원인데 유일하게 떨어져 버렸어요. 아, 네네네. 참 맞아요. 눈에 띄기도 해요. 왜냐하면 현역 거의 그래도 불패인데 정봉주 의원하고 딱 그 자리가 교체된 거 아닌가 이런 분석도 있는 것 같은데 자 그러면 5명이 최고인 되는 겁니까? 8명 중에? 그렇습니다. 네. 근데 뭐 그 본선 가봐야 이제 요 윤곽이 좀 드러나겠습니다만 네. 8명 중에 5명이 이제 뽑히게 되는 것이고요. 음흠. 앞서 말씀해 주신 이성윤 의원은 현역인데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 좀 이례적인 것 같기도 해서 뭐 네. 물론 원외 인사에게 밀렸다라는 결론이기 때문에 저도 좀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의아하다. 뭐 이거 뭐 냉정한 평가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초선인데 과감하게 도전했지만 국회에서 보여줬던 모습이 크게 보면 두 가지 같아요. 그러니까 그 청문회에 있었던 청문회에서 이제 질의를 하는 과정 중에 검사 출신이어서 기대감이 있었을 수 있죠. 네. 근데 중요한 거는 그리 송곳 같은 질문을 많이 던지지 못했다라는 그런 아쉬움이 분명히 당원들의 평가에 지지자 당원들이 봤을 땐 그럴 수 있다. 있는 것 같고요. 예. 최근에 있었던 그 폭로 중에 하나가 울산지검 똥검사 의혹? 설사. 설사예요. 아무튼 설사 의혹. 예, 자연스럽죠. 아침부터 예, 죄송합니다. 설사 아무튼 자연스럽죠. 바른 거. 바른 거. 죄송합니다. 근데 그거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면 이제 직접 고소가 들어갔는데, 아직까지 확인이 예. 안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명예훼손 고소가 들어갔는데 이성윤 의원이 최근에 입장을 좀 바꿨습니다. 네. 실명을 거론한 적은 없다. 이제 이렇게 입장을 좀 바꾸면서 뭐랄까 이런 대목들의 디테일에 좀 아쉬움 이런 것들이 평가에 들어가서 이성윤 의원이 떨어진 것 같고 아무튼 이 본선에서는 5명이 뽑히게 됩니다. 네.
본선 예상이 좀 어렵습니다. 쉽지 않다 이 말이죠. 제가 주말에 누가 5명으로 좁혀지느냐 요거 자, 좀 댓글에 탑5 한번 좀 거론해달라, 예상해달라. 박영식 에디터. 저거 제가 얘가 주말에 당직 관계자 여러분하고 좀 통화를 해봤는데 다 반반이에요. 결론들이 다 엇갈리고요. 다 8명만 다 아주 쟁쟁합니다 지금. 8명 중에 상황이. 5명을 그 고르는 분들 중에는 의견들이 다 달라져서 제가 그러면 포인트만 짚겠습니다. 네. 누가 딱 대지를 단어는 못 하겠고요. 3주, 3주를 3주? 잘 봐야 된다. 3주. 김병주, 정봉주, 이현주. 이현주. 예. 왜냐하면 정봉주 후보는 일단 그 원외라는 한계를 넘어서 예. 최고위원 입성할 수 있느냐 이게 포인트고, 아. 그러니까 인지도나 투쟁력에서 봤을 때는 선출직 최고위원 되기에는 모자람이 없는데 조직이나 기반이 좀 모자라다. 이제 요 평가가 그 당내에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이현주 의원인데 네. 돌아오신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다시 둥지를 찾아서 민주당에 왔기 때문에 네. 여전히 어떤 체제 정비를 하기에는 좀 시간이 부족하다. 아하. 이 평가가 당직 핵심 관계자한테 좀 있는 것 같고, 세 번째는 이제 김병주 의원인데 아 정신 나간. 그죠. 대박 났죠. 최근에 두각을 드러내긴 했는데 네. 그 기억에 남는 게 그 정신 나간 발언. 이외에는 네. 다른 게 이제 좀 각인된 게 많이 없어서 네. 전투력 측면에서는 김병주 의원이 현역 의원 중에 좀 모자란 거 아니냐, 네. 이제 이런 의견들이 있는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이분이 전문성에서 뒤지느냐 아니거든요. 아니죠. 육군대장 대장입니다. 출신인데 그래서 당원들이 이런 대목들을 보고 선택을 한다면 정봉주, 김병주, 이현주가 과연 최고위원에 입성할 수 있느냐, 네. 요게 이제 가장 크게 포인트로 잡고요. 만약에 쓰리주. 들어간다고 하면 또 밀리는 사람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네. 그 밀리는 사람은 누가 될 것이냐. 강선우, 한전우, 전현희, 민영배, 김민석 다 다 쟁쟁하신 분들인데 이 3주가 얼마나 두각을 본선에서 드러내느냐가 가장 큰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당 대표님 우리 이재명 그- 대표 선거. 예. 저는 전직 당 대표고 그 죄송합니다. 예. 주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모르겠습니다. 의식주입니다. 먹산이점이 아 가장 맞아 좀 맞아 맞아. 예, 먹사님. 중요한 것 같은데, 네. 먹고 사는 문제가 굉장히 좀 국민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대 정신을 제가 던졌고, 이번 전당대회에서 이 위기의 대한민국을 좀 미래 대한민국으로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3주. 우리 당 대표님이 아니 박영식 씨는 쌈박질하고 다닙니까? 주먹에 손에 이렇게. 아닙니다. 저는 이제 의식주가 중요하다 보니까 아니 열심히 일해야 하다 보니까. 아무리 이 정권이 마음에 안 든다 그래도 벽에다가 이렇게 손 쌈박질하고 다니면 안 되는 거죠. 아니 근데 또 투쟁력과 왜 싸우고 다녀요? 요즘은 이제 투쟁이 중요하니까요. 대표님이 그 요즘 그 투쟁력이 좀 아니 뭐 야인 시대 이런 것도 아니고 예. 싸우고 대화로 해야죠. 민주주의 시대인데. 뭐 그렇긴 하지만 제가 대신 좀 싸워드릴 수는 없는 거니까. 대표님 나온 김에 육박전도 아니고. 예. 대표님 나온 김에 우리 최고위원 후보들 다 친명 마케팅 일색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본인 본인 뭐 마케팅인데? 그런 마케팅은 네. 뭐 부담되죠? 국민을 위하고 또 친민주적인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다 잘 되자고 하는 건데 예. 저는 국민들을 위한 게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 생각. 먹산이죠. 먹산이죠. 예, 먹고 네. 사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실용으로 가야죠. 실용으로 가야죠. 아니 근데 민망해서 그러신 거 아니에요? 예, 다 여기까지 이게 하겠습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 예. 아니 좀 민주당 우리 대표님 말씀하실 게 별로 없긴 해요. 예. 본인 선거가 되는 거니까. 아니 저는 근데 네. 그냥 선거잖아요. 네.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좀 민망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어쨌든 김두관 후보도 나왔고 이제 그 김지수 후보도 나오셨는데 네. 그 이 분들이 엄연히 있는 그 같은 시공간에서 너무 최고위원들이 친명. 왜냐 그 이재명, 전에 같이 있거든 전당대회. 이재명. 예. 이재명만 하다 보니까 뭐랄까 노골적으로 이재명만 나오다 보니까 민망하셔가지고 본인도 이제 민망하실 수 있어요. 친국민, 친민주당이라고 표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 들고, 아마 당원분들께서도 당연히 뭐 전폭적인 지지를 맞아요. 이재명 전 대표에게 보내는 것도 사실이지만 뭔가 어쨌든 선거는 선거이다 보니까 이제 이런 장면들에 또한 민망함을 느끼실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가 또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자신의 비전과 가치, 철학, 뭐 미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먹산이즘 언급해 주신 것처럼 의식주 안녕하세요. 문재인 전 대통령. 제가 나오니까 탄식의 소리가 아니요. 납니까? 아니요 좋아서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또 이제 갈라치기 하지 마시죠. 갈라치기. 그래서 우리 그 김두관 후보가 예.
평산에 놀러 왔어요. 어디요? 평산. 평산요. 평산에 놀러 와서 예. 인사하고 또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위기의 순간에 어렵지만 도전하는 모습 아름답다. 김두관 정말 보기 좋다. 이렇게 응원에 김두관 지지하십니까? 하하하 이런 식으로 예. 그 새누리당 식으로 아, 새누리당이라뇨. 한나라당 예. 이렇게 국민의힘? 이명박 정부식으로 또 하시는데요. 적절하지 못하고 예. 김두관의 도전이 말하자면 그 아름답다. 뷰티풀 뷰티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아니 근데 그 새누리당식으로 조금 공격하시랍니까? 아니 이제 말씀대로 그러지 지금 마시죠. 전당대회, 당대표 대회 좀 재미없을 것 같았는데 김두관 후보가 나옴으로써 어쩌면 흥행에 긍정적인 신호가 될 수 있느냐. 또 이게 이 젖잘사 이런 평가 이게 시작도 하기 전에 젖잘사 얘기가 좀 그렇긴 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박영식 에디터? 그러니까 뭐 저는 김두관 후보를 평가할 대목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고 네. 상당히 어려운 선거에 지금 나오신 거잖아요. 어렵죠. 어려운 본인도 알 겁니다. 그럼요. 뭐 누구나 이길 확률이 있는 경기에서 우승하길 바라지. 질 수도 있는 경기에 나와가지고 네. 젖잘싸라는 평가를 벌써부터 듣는다고 한다면 당연히 마음이 씁쓸할 것 같고 아무튼 이재명 대표의 연임이 그 노골적으로 좀 가시화되어 있고 언급되고 있는 와중에서 네. 어떤 후보도 나오지 않는다면 민주당의 전당대회가 좀 씁쓸해질 수도 있는 상황에서 예. 어쨌든 희생 정신과 더불어 그리고 뭐 물론 이제 본인도 얻어가는 게 없진 않을 겁니다. 이 네. 전당대회 나와서 자신을 또 알리고 당권 주자 나아가서 뭐 이제 잠정적 대권 주자로의 또 기반을 다지는 또 그런 길이다 보니까 당연히 얻어갈 게 있을 텐데 다만 이 김두관 의원이 이 전당대회에 나와서 뭐 여러 포석이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이재명 후보의 맞상대로 나왔다고 한다면 네. 뭔가 두각을 드러낼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당연히 중요하겠죠. 근데 다만 어려운 선거가 되지 않을까. 뭐 본선에 가서도 역시 쉽지 않은 선거가 될 것이다라고 예상이 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예. 김두관 후보는 안 나옵니까? 김두관 후보는 없죠. 그 아직 업데이트가 안 됐어. 지금 곤란한 상황이에요. 김두관 후보 대신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아니 나오시네. 토론회도 해야 뭐 이상민이가 열심히 노력해서 가면도 뽑고 하지 않겠어요? 예. 자꾸 그렇게 두 사람이 새누리당식으로 새누리당이라니. 그냥 한나라당 그 신한국당식으로 갈라치게 하니까 예. 곤란한 거죠. 알겠습니다. 더불어 가야겠죠. 예. 아무튼 뭐 어려운 길을 마다하고 나와서 그 응원한다라는 메시지를 김두관 후보에게 주신 거죠. 아니 궁금하면은 예. 평소에 책도 좀 사보고 그래야지. 책도 아, 사보겠습니다. 예. 꽁으로 얻어먹으려고 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박영식은 그렇게 잘하왔어요? 문 전 대통령 야, 양이야 물어라. 뭘 물으라 그러십니까? 어디 갔어 양이 이거. 예, 왜 그러십니까? 자,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말씀대로 토론을 해봐야 우리 이상민 PD가 이제 파악도 가능하고 아직까지는 저도 김두관 의원 잘 알지만 목소리는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목소리 알아야 이제 분석도 가능한데 당대표 토론회 5번 합니다. 토론회에서 어떤 점 어떤 얘기 나올까요? 그래도 저는요 지금 당대표 후보 네. 토론회 중에 요즘에 가장 관심받고 있는 토론회가 당연히 국민의힘 쪽 얘기도 좀 국민의힘 해봅시죠. 토론회겠죠. 근데 그 예. 정도로의 어떤 격한 토론과 싸움이 가능할까? 네. 그런 대목이 좀 일단은 의문부가 들고요. 안 나올 것이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굳이 따지자면 MSG 팍팍 뿌린 입에는 맛있는 라면 같은 토론회가 만약에 국민의힘 토론회라면 민주당의 토론회는 죄송한 말씀인데 건강식이거나 EBS 같은 EBS 요. 교육방송 같은 토론회가 될 가능성이 높을 수도 있겠다. 굉장히 예. 정적이고 차분하고 그러니까 엔터테인 측면에서는 혹시나 재미없으면 어떡하지라는 그런 좀 걱정이 좀 들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김두관 후보, 김지수 후보 다 추격자의 포지션이다 보니까 당연히 뭐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질문이 쏟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형국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 같고 당연히 이재명 후보는 또 이제 방어적으로 어떤 대통령 당권 후보라기보다는 이미 잠정적인 대선 후보이다 보니까 누가 보더라도요. 네. 그래서 대통령 후보 다음을 보여주는 그런 자리를 또 아마 만들어내지 않을까 싶어서 그리 공세적으로 방어하지도 못할 것 같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그렇죠. 그래서 김지수 후보나 김두관 후보나 얼마나 각을 세워서 이재명 후보에게 질문을 던지느냐가 관건인데 최근에 김두관 후보가 당권 후보 당대표 후보 출마 선언을 하면서 네.
선언문을 낭독하거나 그런 모습을 보여주진 않았어요. 그건 왜 그랬겠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마 지방선거 공천이 걱정이 된다든지 네. 아니면 너무 또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어버리면 김두관 후보의 당내 입지도 후에 이재명 후보가 만약에 당대표가 또 연임에 성공한다면 자신의 이 당내 입지에 대한 또 걱정이나 우려가 들지 않았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본다면 좀 뜨뜻미지근한 그런 당대표 토론회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걱정이 좀 들긴 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예. 저희 당도 잊지 마시기 아, 바랍니다. 죄송해요. 조국 대표님. 조기 종식 갑자기 이승만의 길을 가는 윤석열 대통령 반드시 막겠습니다. 이승만 얘기 많이 하시네요. 예.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아, 예. 박지훈도 이승만의 길을 가겠습니까? 아니요. 하와이로 가십시오. 하와이는 좋은데. 예. 하와이는 어느 땅입니까? 답하지 못하는 네. 박지훈도 이승만의 길을 가는 겁니까? 아니요. 저는 이승만. 화장실로 가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전당대회 저희 조국혁신당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나가셨죠? 예. 출마하셨죠? 안 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아니 지난 주말에도 뉴스 안 보셨어요? 예, 보고 있습니다. 아니 예. 우리 조국 대표님 지난 주말에도 굉장히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시는데 그 자리에서도 혹시 질문 받겠다고 한 적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국 혁신당도 많이 좀 주목해 주시고요. 자, 전당대회 중에는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지금 가장 좀 많은 사람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만큼 후보들 간에 뭔가 논쟁, 언쟁이 심해진다 이런 뜻인데 나경원 후보는 한동훈 후보한테 당권, 대권 중에 하나만 선택해라라고 하고 있고 또 한동훈 후보는 무슨 소리 하냐 꿈을 좀 크게 가져라라고 얘기하는데 일단 한동훈 후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두 개 다 하겠다 뭐 이런 뜻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당연합니다. 네. 마찬가지로 뭐 당권 대권 다 갖겠고 이제 저는 뭐 아무튼 그 장면을 굉장히 재밌게 봤는데요. 네. 뭐 당연히 한동훈 후보는 당권을 잡고 나서 대권으로 직행할 가능성이 너무 높고요. 이 전국 조직을 다져가는 어떤 기반을 만들어가는 그런 단계다. 이번 전당대회는 네. 한동훈 후보에게 그럴 것 같고 당 대표로 선출되기 전에 뭐 이제 그러니까 대선 후보로 선출되기 전에 자기 세력을 구축하는 그런 단계이다 보니까 당연히 당권을 받고 대권을 가는 게 순서겠죠. 근데 이따가 저희가 뒤에 말씀 나누겠습니다만 이게 당원 당규상 1년 반 전에 물러나야 되는 거잖아요. 1년 6개월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방선거 공천이 불가능한 시기에 일단 당대표직을 내려놔야 돼서 실제 당대표가 된다면 당원 당규를 혹시나 개정해서 바꾸야 되는 상황이 당대표 될수 있어요. 기간을 더 늘리지 않을까? 예. 이런 예상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고요. 아무튼 편의점으로 따지면 1+1이라서 당권을 사야 대권도 주는 그런 구도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지금 한동훈 후보도 나는 대권을 가겠다라는 그 말씀을 공식화한 거라서 네. 뭐 당연한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한동훈 후보 나오셨습니다. 지금 당이 위기입니다. 대권을 감히 운운할 시간이 없습니다. 네. 저는 일각에서는요. 대통령과 제가 신뢰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다들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다들이라고 어떻게 예, 죄송합니다. 예. 확언하실 수 있는지 죄송합니다. 예, 예. 법조인 맞으세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공포 마케팅이라고 생각하고요. 대통령과 제가 공동의 목표, 공동의 과제를 가지고 있다는 거 누구보다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잘 알고 있고 대통령과 저는 뜻이 같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제가 신뢰를 가지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누구보다 하나가 되는 마음으로 당을 이끌겠습니다.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만이 이번 전당대회 승리를 이끌어낼 수 있는 유일한 키라고 생각합니다. 야, 전종은 토론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요즘에 토론을 뭐 너무 잘하세요. 기세가 등등합니다. 기세가 등등하세요. 저는 토론을 못한다고 한 적이 없는데 아니요. 법조인의 신뢰가 아니고 그게 아니고 평가라는 이런 거잖아요. 식으로 긍정적인 평가인데 이거는. 긍정적인 평가를 제가 내려달라고 한 적이 없는데요. 아이고, 그렇게 도망가듯이 평가하지 마시고요. 죄송합니다. 제대로 된 평가를 늘 항상 해주시기 아니 근데 그 부탁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마음 한뜻이라고 같은 말씀하신 편은 것처럼 맞습니까? 요즘에 토론을 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이게 그 몸을 쓰시거나 고개를 쓰시거나 이 하는 것도 이게 양쪽으로 도리도리 하는 게 거의 좀 이게 좀 유사한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더라고요. 비슷한 것 같은데요. 따라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질문 혹시 민주당에서 똑같이 던지셨나요? 박영식 씨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이런 사람 없어요, 아무도. 어느 출신인지가 불분명해서 제가 답변 드리지 않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느 출신이신가요? 이재명 대표한테도 혹시 그 질문하셨나요? 중립이에요. 박영씨 아무것도 아닙니다. 중립이요? 예. 알겠습니다. 중립인데 왜 저기 앉아 계신가요? 예, 알겠습니다. 네. 중립은 여기 앉아 있어야 그 됩니까? 질문들이 듭니다.
신뢰를 지켜야 됩니다. 아니 방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 얘기를 했는데 김종인 전 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 차기 대권까지 아니 내 얘기는 왜 안 들어? 미안합니다. 이러다 다 죽어. 좀 약해진 것 같아. 토론에서 좀 힘을 못 발휘하시는 것 같아서 할 말은 많지만 요래저래 피해도 안 하시고. 가만히 계세요. 네. 할 말은 많지만 거의 당선관위에서 흡수하듯이 가만히 있어달라. 이래서 제가 참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어떻게 특검에 이렇게 찬성을 하겠습니까? 특검에 찬성한다는 건 뭔 얘기예요? 어? 당을 분열을 만들고 대통령 탄핵으로 간다는 이 명예 관한 얘기예요. 토론할 때 그걸 잘하시지. 왜 그렇게 그러니까. 잘하십니까? 이렇게 가만히 계세요, 그러면. 고소하세요. 아니 그래서 아니고 이런 당대표 후보는 당대표면 안 돼요. 예.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이 사람들이 지금 원희룡이가 돌아다니면 뭐라 그런지 알아요? 뭐라고 그럽니까? 지금 돌 하르방이 그러니까. 돌 하르방이 원희룡이 뭐가 하는 말이 뭔지 알아요? 뭐랍니까? 제주도 좋다. 아유. 응? 아 그렇게 안 되지. 분위기 다 죽어. 분위기 다 죽잖아요. 배그 때문에 지금 좋아요도 안 눌렸네 지금. 지금 구독도 좀 눌러줘요. 지금. 어쨌든 이 예. 풋과일들은 이래서 한다. 경험이 부족해. 경험. 거짓말 하지 말고 해명을 하세요, 한동훈 후보. 거기서 그래 잘하든가.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렇게 잘- 잘하시면서 잘하는데. 왜 토론회 때는 지금 토론회에 대한 평가 고소하세요. 아니. 이러다 다 죽어. 박영식이 또 다 죽고 박지원이도 죽고. 벌처가 죽어요. 아니 토론회에 대한 평가가 너무 안 야박해서 좋아요. 이 정도로만 하셨으면은 지금 지지도가 이렇게 안 아유. 나왔죠. 아쉬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여기 PD가 거의 읍소하듯이 지금 조용히 하라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예. 할 말은 많지만 제가 말을 못해서 알겠습니다. 박영식 씨한테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네. 함구하겠습니다. 가만히 있겠습니다. 지금 원희룡 후보도 나왔지만 다 죽는다. 아니, 뭐 그게 본인만 죽는 것 같은데 올 다잉. 저희는 안 죽어요. 예. 아유 분위기 다 죽었어요 지금. 누가 무슨 오줌을 싸고 그런 얘기 왜 합니까? 그런 얘기. 아니 누가 오줌이라고 그랬어요? 노상방뇨라는 표현을 했지. 오해. 아니 오줌은 정작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두 분 싸움을 하고 있지만 토론하고 있지만 김종인 비대위원장 얘기가 좀 눈에 띕니다. 대권 생각하면 한동훈 후보, 윤석열 대통령하고 같이 갈 수밖에 없다. 또 문자 익심 논란 이거는 한동훈 후보 책임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벌써 던졌습니다. 자 한번 예. 어떤 속내일까요? 그리고 한번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근데 이제 김종인 예. 위원장이 오랜만에 좀 맞는 말씀 옳은 말씀하셨다. 하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일단 한동훈 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은 검사 생활을 오래 같이 한 사이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개개인 간의 약점을 서로 잘 알지 그럴 않겠는가?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이 좀 들고 두 사람이 공동정선으로 이렇게 얽혀있는 사건들이 굉장히 많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 공동체, 법적 공동체, 운명 공동체라는 점은 저는 뭐 주지의 사실이라고 네. 봅니다. 이제 그 대목을 짚으신 것 같고 그리고 이 폭발적인 갈등 양상이 끝나고 나면 권력의 무게가 만약에 한동훈 후보가 당대표가 된다고 우리가 가정을 했을 때 권력의 무게가 윤석열 대통령에서 한동훈 후보로 당연히 옮겨갈 거기 때문에 옮겨가겠죠. 예, 옮겨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수평적인 당정 관계를 넘어서서 결론적으로는 기존의 권력 흐름이 용산에서 여의도로 흘러가는 게 아니라 이젠 여의도에서 용산으로 흘러갈 것 같습니다. 즉 예. 한동훈의 국민의힘이 윤석열의 대통령실을 견인하는 그림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탄핵을 여의도에선 내가 전면에서 막아줄 테니까 지금까지 있었던 대통령실로부터의 나에 대한 공격, 한동훈에 대한 공격을 멈춰달라. 동시에 나의 대권에 대한 약속을 받아낼 거라고 봅니다. 네. 이제 그런 그림으로 나아갈 것 같아서 지금 그래서 김종인 위원장께서 하신 말씀은 윤석열 대통령을 배신하지 않고 윤석열 대통령도 또한 한동훈 후보를 배신하지 같이 갈 않는 것이다. 그림으로 네. 같이 갈 것이다라는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직접 한번 들어볼 수 있나요? 나오셨어요. 따분해. 나는 김종인이라고 봐요. 김종인이라고 봐요? 김종인이시죠? 김종인이잖아요. 흠튼야 포지. 그래서 내가 봤을 적에 저 한동훈은 예. 저 윤 대통령이 아무리 싫어든 버릴 수가 없는 카드라고 봐요. 자기들이 그 한동훈을 버린다면은 그건 더 이상 이제 마땅한 소생 가능한 기회를 없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뭐 배신이다 이런 우는을 하는데 더 이상 배신할 수가 없을 거라고 봐요. 그 사람들이 함께 이게 몇 년인데
그 배에 우두두 하고 그렇게 따문에 따문에 그거는 그 갈등을 붙이고 그런 게 그것도 오늘 좀 더듬거리시네요. 뭐 아니 죄송해요. 그렇게 따문에 아, 따문에, 그래서 예. 그 사람들이 그 갈등을 야기하고 그런 거 그 따문에 예. 그거는 추호도 그런 들을 필요가 없다고 보고 예. 전당대회 그 후보들도 예, 예. 걔들 그 1등하는 후보를 추격하려고 괜히 하는 소리지. 네. 자기네들이 전략이 없으니까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겠어요? 전력이 없으니까. 그래서 난 예. 그렇게 봐요. 예. 지금 보면 뭐 윤상현, 나경원, 원희룡까지 정말 쟁쟁한 후보들 아닙니까? 정치 경력을 따지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동훈한테 자력으로 덤빌 수가 없다.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 뭐 예리한 평가입니까, 이거는? 예, 저는 뭐 예리한 평가라고 보고 아주 네. 냉정한 평가라고 냉정하다. 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라는 정치 신인이 대통령이 됐다라는 거는 신인으로서에 대한 기대감 이게 네. 있는 거고 한동훈 후보도 역시 마찬가지로 정치 일선에 뛰어든 적이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치 신인으로서의 기대감 이런 게 분명히 있는 거겠죠. 그렇겠죠. 근데 지금 말씀하신 나경원, 원희룡, 윤상현 이 세 분에게는 제가 죄송한 말씀인데 일단 정치인으로서의 서사가 어떤 것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력으로 어떤 당대표를 맡을 능력이나 역량이 부족하다라는 말씀을 김종인 위원장께서 하신 것 같고 뭐 나경원 의원 뭐 중진이시고 인지도도 높고 보수의 아이콘인 것도 맞는데 지금 생각을 해보면 어떤 서사가 있었지? 네. 정치인 또 현직 국회의원으로서 어떤 법안을 통과시켜서 우리 국민들의 삶을 더 낫게 만들었지? 이게 일단 좀 질문을 던져봐야 될 것 같고 원희룡 후보는 특히 이 정부의 국토부 장관을 하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진짜 내부자였고 사실상 이 양평고속도로 건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국조를 가든 특검을 가든 핵심적으로 관련자이기 때문에 이 정권에 책임이 있는 분이에요. 원희룡. 그리고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기 이전에 제주도지사 그리고 국회의원으로서 또한 어떤 것을 국민들에게 평가를 받을 대목이 있었는가 서사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그렇죠. 겁니다. 윤상현 후보요 미추홀 을에서 여러 번 당선되긴 하셨는데 남영희의 적수 아까운 차이로 남영희가 떨어지고 윤상현 의원이 당선됐다. 아주 근소한 차이로요. 이거 이외에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그 서사가 각인된 없다. 이미지가 무엇이 있는가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역량이 부족하다라는 말씀을 좀 그 김종인 위원장께서 하신 거군요. 하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홍준표 시장이 나오셨어요. 안 나온 줄 알았다 오늘은. 박영식이 코멘트는 들을 필요가 없어요. 이게 왜 그러십니까? 저거는 여론조사는 쓸모가 없어요. 지난 대선에 저도 누누이 얘기했어요. 당원들이 뽑는 겁니다. 당원 투표가 중요한 것이지 당원 투표를 내가 밀렸잖아. 많이 밀리잖아요. 죄송합니다. 예. 조금 밀렸어. 예. 그래서 그러셔. 당원들이 뽑는 거니까 당원 투표가 중요한 거지. 자꾸 뭐 여기저기 저 얼치기 좌파들이 설치는 공작에 휘둘릴 필요가 없다. 예. 그래 보는 거고. 그래 보는 거고. 한동훈이는 자꾸 유승민의 길을 따라가는데 그럴 필요가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럽니까? 얼치기 좌파들 따라가는지 몰라. 우리 당원들이 바보입니까? 우리 당원들이 뭐 박영식입니까? 왜 그런 얘기 조금 방해. 정신 좀 차려라. 레밍 집단도 아니고. 또 레밍 말씀하시네요. 참 참네. 그 예. 내보고 뭐 코박콩이다. 예, 코바콩. 어이가 없다. 어이가 없어. 아니 근데 코바콩 진짜로 하셨던데요? 코바콩을 하셨잖아요. 하셨던데요? 그 대통령 앞에서 90도로 인사 코를 받고 팍 인사를 받더만요. 이렇게 하신 게 그게 코바콩이라는 코바콩 사실이에요. 니들은 인사 안 하나? 예의도 없는 것들. 야, 참. 참. 아니 대구에서 영남남이네 예법이야. 내법입니까? 참, 아니, 예의도 없는. 저 원희룡하고 나경원 두 사람은 좀 어렵습니까? 원희룡은 당을 지킨 사람이 당대표가 돼야지. 그 뭐 누가 되는 게 참, 좋습니까? 이거 누가 되는 게 좋습니까, 시장님? 좋은 게 문제가 당원들이 판단하는 문제죠. 예. 우리 당을 지옥으로 몰고 가나가 당대표가 되면 되겠지요. 아이고. 특히는 답답한 소리 하고 있어. 오늘 화가 들다. 오늘 화가 시장이- 들게 나셨어요. 지금까지 본 것 중에 제일 분기탱천하신 분기색선하셨어요. 이렇게 가만 보니까 유승민이 보는 것 같아. 누가 누가 유승민입니까? 김홍이랑 유승민이잖아 지금. 제가 김홍인데 화가 잔뜩 나셨어요. 아, 어떻게 이정이 닮았어.
예? 이정희 이정희요? 그 통진당 그분은 정치 안 한 지 오래됐는데요. 아니 외모가 하는 짓이 이정희잖아 지금 많이 됐고 또 하고 쓸데없는 소리 하십니까? 방자하다. 반찬 안 합니다. 아니 근데 아유, 그 우리 홍 시장님이 이렇게 네. 분기탱천 PD들을 왜 이런 사람들 쓰는 거야? 아, 참. 아니 그 홍 시장님이 이렇게 분기탱천하실 만한 상황이 아닌 게 홍준표 시장님도 사실 당에 아주 오랜 기간 머무셨지만 그렇죠. 그 지금까지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님이 파워풀 되고 이전까지 그렇죠. 정치인으로서 어떤 서사와 어떤 업적을 또 어떤 역량을 보여주셨느냐 이것도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실 뭐 지금 존경하는 대구 시민 여러분. 잠깐만요. 쟤는 예. 40년 동안 정치 생활하면서 온갖 음해와 수모를 당하면서도 그 배본 일이 없습니다. 대구 시민 여러분 사랑합니다. 뭐라고 말했죠? 아니에요. 아니에요. 뭐 고맙습니다. 서사가 있죠. 아니 뭐 예. 이제 내 빠친코 수사하면서도 예. 그 배본 일이 없어요. 네. 여보 사랑해. 예. 가지. 그, 자. 예, 이번에 수해났을 때는 혹시 뭐 골프 치시거나 이러시면 안 돼요. 골프 얘기는 왜 꺼내? 골프가 먼저가 있어. 알겠습니다. 예. 내가 그거 좀 잘렸잖아. 네. 자, 23일이 전당대회입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한 8일 정도 남았는데 우리 변수가 있을까요? 어떤 점 눈여겨봐야 됩니까? 박영식 씨 잠시 짚어주십시오. 아, 예, 그 짧게 좀 짚어드리면 네, 네, 아마 네. 이제 텔레그램 사태는 거의 이제 그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네. 상황이라고 봅니다만 여전히 살아있는 변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사천 논란, 그러니까 네. 공천을 사적인 신분이나 사적인 인연이 있는 분들이 개입을 해서 했다는 논란도 여전히 살아있는 것 같고 지금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이미 그 윤석열 대통령의 마음속에 또 김건희 여사의 마음속에는 아마도 차기 당대표가 한동훈이 되면 안 된다라는 그 그렇죠. 어떤 의지가 여전히 강할 것 같습니다. 강박관념 같은 게 보여요. 그래서 예. 지금 1차적으로 나온 텔레그램 문자 이후에 또 다른 어떤 증거가 될 만한 근거가 될 만한 한동훈 후보를 끌어내릴 수 있을 만한 그런 근거가 될 만한 증거들이 또 등장하는가가 일단 변수가 될 것 같고요. 물론 저는 나경원 후보나 원희룡 후보 간의 단일화 가능성은 전혀 열리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만 네. 만약에 이 구도적인 변수가 이 8일 안에 또 등장하게 된다면 이번에 전당대회 변수로 또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무튼 이 지금 폭로가 너무 많은 것들이 이어지고 있고 실제 저는 이제 전당대회가 아니라 지금 폭로대회 수준이기 때문에 폭로대회다 이거. 이게 지금 서로 간의 상흔을 너무 남기는 아. 일이라서 지금 야권에서는 김건희 여사 특검 게다가 한동훈 후보 특검과 관련돼서 여러 혐의를 다시 네. 추가해서 넣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것들은 이 전당대회 이후에도 당대표가 누가 되더라도 이것을 수습하기가 어려울 국면으로 나아가고 있기 아하. 때문에 당에서 공식적으로 심리적 제재하기 위해서 주의 조치 경고 조치까지 줬는데도 불구하고 각 후보마다 전혀 이것을 진정 국면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2차전, 3차전이 예상돼 있어서 이런 것들에 대한 변수를 좀 유심히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안철수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안 보는 줄 알았어요. 아. 뻔했어요. 안 보는 줄 알았는데 안 보게 됐네요. 예, 예. 제가 안십니다. 안시죠, 예. 수능 예. 수능, 예. 썰렁하네요. 요즘에 아침에 그- 컨디션이 괜찮으신 거죠? 지금 네, 예. 어쨌든 그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다치지 않았습니까? 총 피격했죠. 네, 그래서 예. 이 정치 테러는 민주주의 파괴행위다. 제가 밝혔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도 극단적인 진영 대립 이거 정말 심각합니다. 이 언어 강도가 점점 커지지 않습니까? 네. 우리 정치도 민주주의의 적을 키우고 있는 건 아닌지 좀 돌아볼 때가 아닌가 이렇게 반성하게 됐습니다. 네. 개그 하나 할까요? 개그가 됩니까, 오늘? 그 네. 항상 의심하면서 하는 게임이 있다고 합니다. 항상 의심하면서 네. 하는 게임. 네, 보드 게임인데 뭔지 아십니까? 오징어 게임. 젠가? 젠가. 아하하하. 예. 아유, 아, 정말 재밌네요. 썰렁하네요. 그럼 저 바빠서 먼저 가볼 텐데요. 네. 세상에서 가장 바쁜 연예인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쁜 연예인? 예. 네. 시간 안 돼. 박보영. 바쁘요. 네, 박보영 씨. 이야. 썰렁하네요. 재밌네요. 네, 가볼게요. 왜 쪼갭니까? 왜 그러세요? 이건 좀 약했는데. 왜 그러세요? 바람이 분당 가보겠습니다. 예. 혹시 뭐 오늘 또 딴 분도 뭐 오세훈 시장이나 뭐 우리 김기현 대표 한번 목소리 한번 듣고 싶은 분들이 많다고 해가지고. 안녕하십니까 네. 오세훈입니다. 네. 태극기 철회하신 거죠?
태극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전당대회가 국민에게 절망이 되는 게 정말 마음이 아프고 그 태극기는 원점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마음으로 네.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네. 왜 그렇게 웃으십니까? 아니 굳이 이렇게 재검토하실 거를 왜 뭐하러 그렇게 하셔가지고. 100m짜리 태극기를 세우신다고 하셨어요? 그런 게 민주주의죠. 민주주의. 마음이 아프지만 소신 수기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굉장히 놀랐습니다. 시민들이 예. 나라를 상징하는 국기 아니겠습니까? 예. 그 부분에서 사업 자체는 추진 의사를 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네. 놀랐습니다. 예. 그 아니, 뭐- 대선 알박기 하시려고 그 태극기 하신 세우려고 거 아닌가? 하셨다는 의혹이 이 있던데. 백척간도에 진입하는 심정으로 정말 이렇게 박영식 씨라고 했나요? 저렇게 자극적인 용어로 선동의 언어로 저렇게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유민주주의가 어떻게 뿌리박게 됐느냐, 민주주의 공화국이 어떻게 뿌리박게 됐느냐, 태극기가 굉장히 중요한 상징의 비유로서 네. 가치로서 자리매김이 됐는데 그 부분을 우리가 기려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의미에서 우리가 100m냐 200m냐 이런 걸 따지기보다는 그 가치를 좀 기려보자 하는 차원에서 서울시가 좀 더 큰 귀를 가지고 따져보겠다 이런 의미에서 알겠습니다. 말 끊으시나요? 아니고요. 시간이 좀 이제 많이 된 것 같아서. 그래서 예. 해연 경장이란 말이 있는데요. 예, 예. 이 검은 고에 줄을 바꿔맨다. 하나하나 차근차근 해오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들어가야 된다. 두 분은 태극기를 싫어하시나 보네요. 아니요, 아니 좋아합니다, 좋아요. 좋아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렇다고 대한민국 서울시에 예. 서울시에서 뭐 이렇게 성조기를 매달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태극기를 매다는 좋은 일인데 너무 반대만 하지 마시죠. 태극기는 시청 앞에도 이미 매달려 있는데요, 시장님. 그건 굉장히 오해죠. 오해죠. 토론할 시간 아니니까요. 오해죠. 예. 네. 자, 마지막으로 뭐 시간이 좀 많이 흘렀는데 전당대회 바라보고 있는 우리 김기현 전 대표 목소리도 한번 들어보고 마무리 지을까요? 아직도 사퇴하지 않은 이주 심판론 외치는 후보가 있었잖아요. 반성을 하지 않고 민생을 외치지 않고 어떻게 그런 후보가 있어요. 내한테 뭐라고 했어요. 당원을 경시하는 태도로 아휴, 눈물이 날라 그러네. 어떻게 나를 인위적으로 뽑힌 당대표라고 그럴 수가 있어요. 이건 아니죠. 맞죠? 다 엄연히 우리 김기현 대표님 실력으로 실력 아닙니까? 당대표가 예. 되셨다고 믿고 싶습니다. 그러면 KTX 같이 타고 울산 갈래요. 아니요. 안 될 거면 왜 그런 말 해요? 이 양반도 너무하는구만. 갈 거예요. 알겠습니다. 김기현 예. 대표 감사합니다. 자, 오늘 영식당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거. 김기현 대표 오랜만에 김성태 전 대표 목소리 못 들었는데 예. 오늘 여기서 마무리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영식, 이상민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